기지개가 안 펴지신다고요? 어깨가 잘 안 올라가신다고요? 50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50견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저는 어릴 때 이 50견 얘기를 들으면 50살 때 생기는 이 염증인가? 이 통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맞나요? 50대에 가장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30대부터 60대까지 이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50대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 이제는 50견이 아닌 10견부터 이렇게 이 증상이 올 것 같은데 10견, 30견 이런 용어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 50견이란 무엇인가요? 50견은 정확한 질환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해요. 아니면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해요. 관절에는요, 관절액이 흘러나오지 않게 관절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윤활액이 잘 이렇게 보존되고 나오고 흡수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화가 많이 진행돼서 어깨가 뻣뻣하고 굽고 통증이 생기는 게 우리가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견이 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노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이런 50견이 많이 오고요. 운동 부족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기능 항기증, 파킨슨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양쪽이 아파요. 근데 보통 50견 같은 경우 한쪽이 주로 많이 아프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엄마는 50견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팔 한쪽이 안 움직여서 한 2, 3년 정도 고생하셨겠다. 네, 거의 뭐 살림도 못 하시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유독 그 남성보다 왜 엄마, 여성들이 더 많이 50견이 오나요? 여자가 더 많이 일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노동을 특히, 하죠. 특히 가사 노동이 네. 이게 어떤 그 다른 어떤 노동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제 50견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잖아요. 네. 폐경이 되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훨씬 더 50견이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몸이 차거나 습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도 관절이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50견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관절이나 연골을 보호해주는 근육 부족으로 인해서 훨씬 더 50견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0견이 이제 왔을 때 네. 언제 치료를 해야 이거를 좋아지나요? 이게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이렇게 자주 안 쓰게 되면 이게 조금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좀 회복이 되긴 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한 3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놔둬도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범위가 옛날엔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견이 자연이 나으니까 그냥 둬야지 방치하지 마시고요. 초기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나 50견인 것 같아 하는 이런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가진단 테스트 목록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50견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50견이 왔을 때 이제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금씩 운동을 아까 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운동이 있나요? 운동은 점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요, 막대 양 끝을 잡고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귀를 스치면서 끝까지 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이게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 3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요, 막대를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픈 손을 막대에 걸치고 밀어주는 손은 안 아픈 손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10초 동안 그 동작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세트가 10번이기 때문에 이 10번을 하루에 2, 3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팔을 뒤로 한 뒤에 뒷짐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픈 손을 안 아픈 손으로 약간씩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내리고요. 이거를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를 하루 2, 3회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팔을 들어서 팔꿈치를 꾹꾹 천천히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10초 동안 한 동작을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이나 3번 이것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우, 이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되게 네. 시원하네요. 네, 그쵸.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운동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 말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오십견을 풀어줄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요, 제가 메틸설포닌 메탄이라고 한 MSM 식이유황을 가져왔습니다. 식이유황은요, 우리 몸에서 연골이나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주요 성분입니다. MSM은 우리의 어깨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통증과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2를 가지고 왔어요. 비타민 B12는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통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로나 염증 물질도 제거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죠. 특히 채식주의자나 위산이 적게 나오시는 고령자, 그리고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비타민 B12를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오메가3를 가지고 왔어요. 오메가3는요, 혈관 속에 있는 중성지질을 개선시켜 주고요. 그리고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목과 어깨의 통증은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오메가3는 그런 통증,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첨가하면요, 승모근에 피로물질, 젖산이 많이 축적되면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젖산도 없애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십견을 많이, 통증도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이 알려주신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영양제도 드시면서 평상시에 꾸준히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혈전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